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이 주지사 게빈 뉴섬에 대한 그 주민 소환 투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데 부정선거 징후가 아주 농후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루면서 과연 우리는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 있는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8월 16일에 시작이 됐어요. 우편 투표가. 그리고 9월 14일에 종료가 됩니다. 9월 14일이 이제 본투표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그 제도가 특이합니다. 우선 주민 소환을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가 150만 명의 그 서명이 있으면 돼요.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크기 때문에 150만 명 정도면은 사실 하시라도 주민 소환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소환 투표가 붙었을 때 문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주지사를 바꿔야 합니까? yes. 그러면은 바꿔야 한다는 소리고 no. 그러면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투표자의 절대 과반이 50% 플러스 1표가 yes면은 주지사 무조건 교체입니다. 이것도 교체 안 돼 보려고 마지막 순간에 교체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후보로 또 그 게빈 뉴섬이 이름을 올리는 뻔뻔한 작태를 하다가 법원에서 막혔습니다. 자, 이제 바꾸기로 했다. 만약에 절대 과반이 바꾸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면은 여러 명의 후보자들 중에 단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 40명 정도가 후보자가 나왔으니까 그냥 산술 평균하면 평균 2.5% 득표인데 전부 2.5%씩 나란히 나눠 가졌다 그러면 한 3% 득표해가지고도 주지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주지사 해볼게 하고서 무수히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1위, 압도적 1위는 흑인 보수 평론가 레리 엘더입니다. 트럼프 지지자고요. 사진에 보는 이 아저씨입니다. 그 라디오 방송 또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꽤 좌좀들은 레리 엘더에 대해서 검은 피부 백인 우월주의자다. 그러니까 검은 얼굴에 백인 우월주의자다. 그러니까 white supremacy with black face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상원의원 중에 지긋지긋한 상원의원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35년째인가 30년째인가 상원의원인데 이 다이앤 파인슈타인 이게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입니다. 현재 88세예요. 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서 또 뽑혔으니까 6년 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고 또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없고 계속 상원의원을 하면 2027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언제 6.25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주지사가 그 후임 상원의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일단.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50대 50에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까지 해서 51 간신히 간 거거든요. 그래서 딱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물론 하기야 그 전에 내년 중간선거에서 왕창 뒤집어지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9월 14일 날 이 레리 엘더가 되고 9월 15일 날 만약에 이 파인슈타인 지금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상원의원의 6.5가 발생하면 10월부터라도 상원은 다수당은 공화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민감한 자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희들의 그 용어, 참 멋있는 용어죠. 검은 얼굴에 백인 우월주의, white supremacy with black face라는 그 용어를 보면서 그러한 단어가 언제 등장했나 보면 1950년대에 등장한 단어예요. 그걸 누가 썼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프란스 파농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좌파에는 꽤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카리브해 프랑스 식민지, 이걸 웨스트 인디즈라 그럽니다. 웨스트 인도. 카리브해 그 여러 섬 중에 프랑스 식민지들이 있어요. 카리브해 프랑스 식민지 출신 급진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브라임이라는 그 중간 프란스 이브라임 파농이니까 이브라임 프란스 파농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슬림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북아프리카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가 지배하는 그 카리브해 섬으로 많이 진출한 거예요.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검은 피부 흰 가면 Black Skin White Mask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슬람 흑인 급진주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책입니다. 1950년대쯤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나라 급진 좌파들이 이 책 많이 읽었었습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지금 깨자점들이 붙인 딱지가 바로 이 Black Skin White Mask라는 그 문장 구조랑 똑같아요. White Supremacy with a Black Face. 검은 얼굴에 검은 피부에 백인 우월주의. 참고로 프란스 파농은 The Wretched of the Earth, 그러니까 대지의 비참한 자들, 뭐 이런 책인데 이것도 완전히 이제 좌점 논리죠.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흑인 급진주의의 이론적 대부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의 용어를 고스란히 패러디해 가지고 지금 레리 엘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쟤는 피부는 검은데 블랙 페이스인데 얼굴은 검은데 안에 들어있는 건 백인 우월주의자야. 프란스 파농의 블랙 스킨 화이트 마스크는 뭐냐면 피부가 검은 흑인이 의식이 백인의 그 의식을 모방하고 백인의 의식 구조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저희들의 그 지금 저희들의 논리는 뭐냐면 마르크스의 그 경제 결정론을 이렇게 말을 바꾼 논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CRT, Critical Race Theory,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게 마르크스는 이거죠. 계급이 인간을 결정한다죠. 그게 마르크스의 경제 결정론이거든요. 계급이 인간을 결정한다. 그거를 제대로 말을 바꿔서 이제 피부가 인간을 결정한다. 인종이 인간을 결정한다. 그게 화이트 슈프리머시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 문명과 서방과 미국이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와 인종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되어 왔고 또 현재도 그것이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종차별이 아주 체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고 특히 백인 남성은 이거는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다.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CRT예요. 이게 비판적 인종 이론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이 피부 색깔, 인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용어들을 대대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이게 프란스 파농 때부터 쓴 거예요. 이슬람 흑인 급진주의의 이론적 틀을 깐 사람이고 이 사람의 구호인 검은 피부 흰 가면이란 구호, Black Skin White Mask라는 구호를 고스란히 패러디해서 White Supremacy with a Black Face, 검은 얼굴에 백인 우월주의라는 딱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 레리 엘더 아저씨 얼굴에다가 딱 찍은 거예요. 얘들 참 언어 그 희롱이 기발합니다. 기발해요. 밥 먹고서 하루 종일 언어를 어떻게 강간하고 비틀어 사용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 전통이 마르크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마르크스가 비틀어서 강간한 언어, 착취. 원래는 자연개발이란 뜻이에요. 익스플로이트가. 마르크스가 비틀어 강간한 언어, 소외. 소외는 뭐냐면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이 무도덕한 이고 내가 내다라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끊기고 세상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낯설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철학 용어인데 그거를 뭘로 마르크스가 비틀었냐? 노동자의 노동이 자본으로 전환돼서 그 자본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 변환시켜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그 마르크스가 해결 철학 그 조롱하고 부당하게 인용하고
이게 해겔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해겔이 역사는 반복된다. 동일한 them을 가지고 반복되는데, 동일 주제를 가지고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복이 되면 결국 거기에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가서 나중에 그쪽으로 빵 하고 물길이 튀어나간다. 해겔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 그랬는데, 마르크스는 그걸 태연히 갖다가 차용을 해요. 해겔이 어디선가 말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런데 해겔이 무식해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덜 붙였다. 처음엔 비극, 두 번째는 생쇼로 반복된다는 말을 해겔은 빠뜨렸다. 그 구절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에요. 역사 철학에 나오는. 그러면 어디선가가 아니라고. 구절 왜 숨겼겠어요? 인용을, 파트를. 어디선가로 숨겨버렸거든. 왜 숨겼냐? 그 구절 읽어보면 막스가 말을 그냥 갖다가 쓴 거야.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그러면서 해겔은 또 해겔과 전혀 다른 문맥에서 갖다 써놓고 해겔을 완전히 이상하게 취급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루 종일 어떻게 근사하게 멋있는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비틀어서 쓸 수 있나? 뭐 근사하게 멋있는 단어, 익스플로이트 자연개발이라는 단어가 있네. 오케이. 이거 뭐냐면 나무 베내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려가지고 광산 긁어내고 이게 자연개발이거든요. 노동자를 나무 베내지는 나무, 파내는 돌덩어리처럼 취급하는 거야. 오케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취급하는 방식을 착취라고 부르자.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를 자연자원으로 갈구고 있는 거야. 단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독일 철학에 소외라는 단어가 있네. 오케이. 저거 갖다가 비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써요. 이게 이런 자예요, 마르크스가. 하루 종일 언어를 갖다가 멋있는 용어, 멋있는 문장을 갖다가 비틀어 갖고 악마적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얘들이 여기에 굉장히 능한 애들입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진중권 씨가 좀 착해졌다고 보는데, 진중권 씨가 옛날에 이걸 잘했거든요. 요새 안 하잖아. 요즘 착해졌다. 나이 들고서 좀 착해졌네. 그래서 참 착해졌다라고 제가 속으로 그 점에선 박수를 쳐요. 뭐 정치 노선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이런 도끼 있게 딱 단어를 빼다가 비틀어 갖고 악마적 내러티브에 쓰는 거. 자,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죠. 이게 이제 부정선거 그게 아주 흉흉합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권역에 이제 토렌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말하자면은 이제 서울 부근에 있는 뭐 고양, 뭐 분당, 뭐 부천, 뭐 이런 거죠. 의정부, 그러니까 메트로 서울 에리아죠. 수도권. 거기에 이제 토렌스라는 도시인데, 토렌스 도시에 세븐일레븐 주차장에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그 점원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떤 사람이 차 안에 뻗어 있어요. 라고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 누구야? 하고 이제 잠 깨워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총알이 장전된 총을 불법 소지를 하고 있고, 트렁크를 까보니까 우편 투표용지가 300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우편 투표용지 300매가 있는 거예요. 또 가짜 신분증이 잔뜩 있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의 사람들이 곳곳에 한 100명 움직인다 그러면 3만 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000명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30만 표. 저는 사실은요, Black Lives Matter, BLM을, 그러니까 그 죽은 마약상 겸 위조 지폐 유통범, 수배 중인자, 그걸 내세워가지고 막 수억 달러가 돈이 부어졌잖아요. 그 폭도스런 BLM 조직에. 그 돈들이 이 선거 부정 작업에 동원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스템 때려 부시지 않았는데 돈 확 풀어버리면요, 내가 거기 BLM이 좋아서 돈 보냈지. 예를 들어서 대기업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우리는 선거 부정 몰라요. 그냥 BLM이 좋아서 돈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돈은 결국 가서 그러한 종류의 아주 저질스럽고 사회에 대해서 앙심을 갖고 있고 그냥
뭐 1,000불, 2,000불만 받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면은 1,000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게 만든다. 1억 달러면은 몇 명이야? 10만 명을 할 수 있고 10만 명이 300표로 움직였으면 3천만 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BLM이 거기에 쓰였다고 전 봐요. 또 BLM을 빙자해서 같은 그 연대 기구인 안티파에 돈이 들어가고. 돈 지를 땐 합법적이지. 아, 우리의 성인, 우리의 순교자시오. 조지 플로이드 님이시오. 잠시 마약을 하셨고 또 숨진 원인이 마약 과다 복용이라는 저들의 음해가 있고 또 잠시 20달러짜리 아마도 중국산 위조 지폐를 돌리시기는 하셨지만 그분의 성스러운 그림자가 이 땅에 짙게 깔려 있는도다. 이제 그분이 숨진 것을 기리면서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BLM에 보내오니 그 돈이 흘러 안티파로 갈 것이며 BLM과 안티파에 모여있는 그 악마스러운 악도 혹은 성도님들께서 그 돈을 1,000불, 2,000불씩 나눠 가지면서 길거리에서 전부 떠다니는 우편투표를 모아서 미국의 평등하고 미국의 아름다운 사회를 꾸미는데 기여할 것인데 돈을 내신 범털들은 그 사정을 모르고 혹은 모른 채 하면서 돈을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는도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게임이요. 저는 그 게임이었다고 봐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조지 플로이드 세컨드 하나 튀어나오면 이제 판 엎어지는 거예요. 자, 온갖 부정선거 징후. 이거 참 재밌는 건데요. 캘리포니아가 원래